본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How about you? 돈 받는 만큼 해. 그때는 그 회사 인권위원회 하고 그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다 싹 다 지우고 퇴근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사이킥의 김아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마음의 노은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신입사원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직장인들의 애환이나 좀 고민들이 담긴 그런 커뮤니티 글이나 게시판 글들을 좀 많이 찾아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했었고 또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감되는 그런 글들이나 짤들이 정말로 많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업무 특성상 이게 직장에 다니시는, 다양한 산업군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을 정말로 많이 만나는데, 특히 또 그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뭐 강의를 만들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가 제일 많은지 혹시 좀 짐작이 가세요? 오늘의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눈치가 지난번에 눈치가 네, 했던 눈치가 정말 빠르시네요. 네. 네, 그 제가 이제 종종 기업에 이제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팀장급 리더분들은 후배나 뭐 동료들이나 아니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업무 피드백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네, 그 업무에 대한 좀 이야기를 조언을 이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건 참 교육을 해도 언제나 고민이 되고 또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상사나 팀장님 분들이 피드백을 하는 것에 대한 또 교육을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뭐 신입사원들도 피드백을 받는 것, 또 혹은 뭐 본인도 어쨌든 뭐 업무에 관련해서 어떤 피드백을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좀 안타까운 건 팀장급 리더들 분들한테는 어떻게 코칭하고 어떻게 피드백할 거냐는 교육이 정말로 많은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피드백을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이 피드백을 소화할 거냐 이런 교육들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또 이 신입사원분들은 사실 정말로 사회 초년생의 이제 업무도 배워야 될 게 많고 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정말로 많이 받게 되실 텐데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신입사원일 때 그 회사 외국계 회사여서 의견을 굉장히 자유롭게 좀 주고받고 그래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상사가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이제 그것도 되게 긴장되는데 네. 그 피드백을 받을 때 어떤 뭐 표정 관리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본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How about you? 너 어떠니? 이거 물어보는 게 제일 무서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그 네. How about you가 제일 공포스러운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좀 이렇게 교육하고 또 관리해야 되는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또 태도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이시잖아요. 제가 뭐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되게 무례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조곤조곤 잘 정리를 해서 피드백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그만두라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그렇게 리액션을 해서 그래, 그만둬. 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차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좀 알아두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오늘은 좀 그래서 피드백을 뭐 받고 또 피드백을 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 피드백을 잘 받는 법, 잘 하는 법, 이런 주제를 항상 또 다루고 떠올릴 때마다 저도 초년생 때 받았던 피드백들이 정말로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 피드백이라는 이름으로 제 영혼까지 탈탈 털었던 상사들이 좀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또 그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런 피드백을 받고 또 이 상처가 좀 여파가 오래 갔던 그런 경험도 저는 있어요. 어떤 피드백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피드백은 아니었는데 이제 업무에 실수가 있고 그러면 야,
돈 받는 만큼 해. 너 이렇게 일할 거면 뭐 집에 가서 그냥 결혼하고 애를 낳아. 이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그건 거의 있었거든요. 독설에 가까운,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좀 이렇게 떨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드백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인신공격에 가깝기는 하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 저도 이제 납득이 될 만큼 잘 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는 또 수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인신공격적인 피드백은 사실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네, 좀 오래 기억할 가치도 없지만 이게 좀 그래도 사람에게 오랜 상처를 좀 남기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뭐 다음에 방어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할 건데,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또 불편하거나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있어서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떤 뭐 표정, 아니면 거기에 뭐 상응하는 어떤 반응, 또 말, 뭐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피드백을 들었을 때 막 뭐 되게 기고만장해서 막 좀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좀 피드백을 할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 좀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피드백을 받으면 그 피드백의 내용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히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상처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피드백이,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동,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얘기라고 들린다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정체성 혹은 나라는 그 자아에 대한 공격으로 들리기 때문에 더 많이 상처가 되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분명히 듣는 사람만의 내용이 아니라 또 말을 하는 사람도 그거를 혼란스럽게 여기거나 아니면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뭐 내가 뭐 상사가 나를 뭐 인격 모독하지 않았는데 뭐 내가 잘못 듣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만 뭐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그 상대방이 나한테 분명히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구분하는 거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좀 수정하기를 원하거나 좀 뭐 보완하기를 바라거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럼 내가 잘 못한다는 건가? 왜 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걸 몰라주지? 이렇게 좀 실망하거나 좀 속상해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리더가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해야 될 때 영역을 좀 나누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드리는데요. 비잉은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이고, doing은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잖아요. 그래서 비잉 같은 경우에는 긍정 피드백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은정님이 있어서 너무 회사 다닐 맛이 나요. 은정님이 계셔서 너무 힘이 나요. 이런 거는 이제 긍정적 피드백만 하면 되지만, doing 같은 피드백은 긍정 피드백과 부정 피드백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데드라인 항상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데 고민이 생길 때는 항상 즉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doing 영역에서는 긍정, 부정 모두 가능한데요. being 피드백은 긍정만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의 상사가 나에 대해서 너 참 쓸모없어. 너는 왜 사니? 약간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상사들 정말 별로 없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피드백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흘려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뭐 이렇게 너무 독설 혹은 막말 이런 것들은 좋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피드백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때로는 그 비잉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이 두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헷갈려서 섞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나에게 이제 두잉의 조언, 너가 뭐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나는 이제 내 존재로 가지고 와서 내가 뭐 잘못된 존재처럼 여기지 않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소장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피드백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행동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나 정말로 이제 난 이제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좀 네. 그런 경우가 좀 네. 떠오르는데,
그래서 왜 그 팀장님들한테 저희 교육할 때 항상 그 샌드위치 피드백 자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빵 사이에 항상 뭐 가장 핵심적인 거를 넣듯이 뭐 앞뒤에 이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가운데에 넣고 뭐 부정적인 얘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잘 들릴 수 있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피드백을 수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말로 잘 구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피드백이라는 건 사실 뭐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피드백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위협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동물적인 본능으로서는 사실 이제 생존의 위협이 이제 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구분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이제 갑자기 이렇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뭐 당장 뭐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은 위협감으로 좀 뭐 느껴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피드백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이렇게 뭐 위축되거나 긴장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너무 뭐 표정이 바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뭐 즉각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보고 지금 뭐 회사를 나가라는 건가요?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이제 어떤 얘기를 듣고 나면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좀 뭐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어떤 피드백을 들을 때 우선은 이제 좀 잘 좀 적어 놓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하면 좋을지를 나도 생각해 보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좀 될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뭐 도움이 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상대방이 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그것들을 잘 적어 놓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피드백을 이제 받는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까 그 사례처럼 "그래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보다 "아 그러냐.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지셨냐.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앞으로 하면 될까요?" 라고 그래도 좀 고민을 하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께 오히려 '아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피드백 자체를 그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뭐 직장 생활 내에서 너무 감정에 대한 영역으로 또 반응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뭐 수정할 것들이 있으면 또 다르게 해 보면 되고 또 좋은 것이 있다면 또 좋은 것 그대로 또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또 다르게 인제 어떤 뭐 성장을 위한 또 걸음으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잉의 그런 부정 피드백을 듣는다면 이런 것들은 좀 한 귀로 흘려 들으시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정말로 나에게 전혀 이제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빨리 잊어버리시는 방법도 익히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한테 너무 부정적이거나 막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아주 혹독한 그런 피드백을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또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그것만큼 또 억울한 일도 없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드백을 잘 수용하고 좀 소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어서 그리고 상사의 어떤 주관적인 피드백이 꼭 나에게 객관적인 것이다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10명의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필요는 있지만 상사가 감정적으로 하는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그것의 주관성을 되게 객관적인 어떤 자료나 정보처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문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흘려듣고 거르고 계속 노력을 해도 계속 그 윗사람이 나에게 비잉으로만 공격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그 회사 인권위원회에 상사 나를 너무 이거는 뭐 약간 농담이고 그 회사마다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상사한테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이런 이 피드백을 들을 때 너무 좀 위축이 되고 잘못하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 상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를 뭐 혼내기만 하면 그 상사는 사실은 상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볼 때 나도,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나는 좀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건네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하거나 이제 그런 방법을 쓰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떤 분이 그 회사에 다니면서 상사의 그런 폭언에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야지 하고 그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다 싹 다 지우고 퇴근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런 방법을 쓰시기보다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상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거나 정말로 그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내에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이 있고 절차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예전에 한참 전에 사회생활을 할 때보다는 지금은 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뭐 직장인들의 뭐 인권이라든지 마음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챙기고 있는 사회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너무 좀 참거나 견디지만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도 회사랑 협업해서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마다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와 관련된 어떤 정당한 피드백이 아니라 정말 인신 공격을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사나 이런 과정들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시고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위험한 피드백, 나를 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피드백은 피해 가야 되지만, 흘려드려야 되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피드백들은 잘 수용하고 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득 이 피드백 콘텐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대체 피드백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는 피드백을 주는 입장이 더 많지 피드백을 받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멀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좀 경각심이 생겼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옆에서 이제 잔소리해 줄 사람이 없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시기에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자양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에 대한 피드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동영상에 대한 피드백이요? 그건 나중에 끝나고 따로 말씀 나누시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